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해와 편견 사이의 공감대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토크쇼 사회를 맡았습니다. 아나운서 이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장애인 우리가 비장애인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첫걸음으로서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오해와 편견을 구별하는 오늘의 경험을 통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간의 상호 이해를 더 돕고 서로를 더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차별이나 편견들을 지워나갈 수 있는 세상의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장애인식에서는 이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가 함께 해야 되다 보니까 크게 체감하기에는 그 물결이 너무 잔잔하고 더디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를 나눠보면서 그동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선의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오해를 넘고 차별을 지우고 희망을 쓰다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분들과 작은 것들부터 실천해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공감 토크쇼가 그 발걸음으로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울러 오늘 이렇게 패널분들과 토크쇼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보시는 분들 토크쇼에서 패널분들의 말씀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질문이나 의견들 저희들이 중간중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토크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토크쇼의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크쇼의 좌장이신 선의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임세희 센터장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이게 사이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사이가 조금 부족하지만 좀 깨끗한 사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세분 기자들 분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말씀드릴 때 공감하시는 부분도 의견도 있고 있으시면 같이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의 감사한 인사말 잘 들었고요. 네, 그럼 이어서 오늘 패널분들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분들이 함께 듣고 계신데 먼저 우리 배화여대 명예교수이자 사회적 협동조합 베리어프리의 이사장님이시죠. 우리 이병홍 이사장님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는 32년 정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3년 전에 이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고 저도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에서 장애인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 또 스스로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그래서 퇴직하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 베리어프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이제 들어가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시작 걸음이라서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홍 이사장님 소개해드렸고요. 또 함께 해주실 우리 한 분 더 소개해드려야겠죠. 장애 패션 브랜드 이게 나야 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당 소개받은 이기나 대표 박다운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오다 보니까 조금 지각을 했는데 예쁘게 봐주시고요. 네, 이게 나야는 이제 3년차 접어드는 아주 작은 소규모 쇼핑몰이에요.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장애인분들의 패션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쇼핑몰이라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우리 장애인들의 예술 활동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 김종우 공연기획실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공연기획팀장님 김종우 실장입니다. 저도 공연 한
하면서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또 계획하고 또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공연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연할 수 있는 장소와 못하는 장소, 또한 공연을 하고 싶어 하지만 못하는 곳들 많은데요. 이따가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술자님 함께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라이브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정말 다 소중한 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소개해드릴 분들 몇 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허니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와 영원한 짝꿍입니다. 우리 박일 감독님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또 카메라로 직접 담아주고 계신 모습인데요. 오늘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서빌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우리 이영수 부소장님도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십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맑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현규 과장님도 오늘 이 자리에 빛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바쁘신 일정 때문에 이 자리에 직접 참여는 못 해주셨지만 감사하게도 오늘 이 토크쇼 개최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국회의원 한정혜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축전 내용을 대신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오해와 편견 사이 공감 토크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세희 센터장님을 비롯한 수고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공감 토크가 우리 사회의 작은 편견과 오해를 넘어 희망을 쌓는 좋은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한정혜 대신 낭독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직접 못 오셨지만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우리 한정혜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이 패널 분들과 우리 과장님 임세희 센터장님과 함께 더불어 즐거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로서 먼저 우리 센터장님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먼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의 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그동안은 인식계산 강의들이 가보면 거의 장애인들이 이해가 되어 하고 또 그런 내용이 너무 많았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알지 못해서 도와주고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거를 세 분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듣고 이게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하나의 계기로 발전을 해서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하나가 되시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거를 자리를 마련하게 됐고요. 그 취지만큼 진짜 뜻깊은 시간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동안은 우리 장애인이 비장애인에게 이해를 받고자 했다면 오히려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몰랐던 오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대해서 몰랐던 오해, 이게 상호간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구체적으로 겪었던 사례들을 풀어나가면서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를 열어주실 분은 우리 이병홍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사장님께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활동을 최근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또 학교 현장에서도 오래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명예 교수뿐만이 아니라 교육 현장과 학교에서 장애인들이 겪었던 편견이나 오해 같은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야기를 간단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 있은 지 32년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성마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약하다면 약하지만 이제 비장애인이 봤을 때는 약한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제 스스로는 그냥 장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대학의 교수로서 강단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적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한 4, 5년 정도는 3월이 저한테는 트라우마의 달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3월이면 저는 계속 나이를 그대로 이렇게 먹어가고 있지만 신입생들은 20살 대학에 들어오니까 20살 나이가 계속 매년 신입생이 3월이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대로 있는데 제가 가르쳐야 할 대상은 매년 3월이면 바뀌기 때문에 저는 3월이면 또 새로운 학생들을 뭐 거의 100여 명씩 이렇게 마주쳐야지 돼요. 그래서 그 3월에 새 학급이면은 첫반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상당히 긴장이 되고 제 나름대로는 그 다리 저는 모습을 별로 이렇게 보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저러 보일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지만 수업을 이제 열심히 해요. 그러면 학생들은 뭐 예쁘든 밉든 교수 얼굴을 쳐다보고 무슨 말을 하나 신기한 마음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제 한쪽 마음에는 늘 그게 마음이 아픈 상태로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보내는데 한 학기가 다 지나도록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렇게 하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교수님 어디 다리 다치셨어요? 넘어지셨어요? 교통사고 나셨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예전에 제 시대만 해도 성함마비가 많았는데 성함마비라는 걸 잘 모릅니다. 거의 다 예방주사를 맞기 때문에 환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내가 다리가 아파 이렇게는 대답하지만 그냥 마음이 많이 서글프죠.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또 아예 내가 그냥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볼 정도로 누가 봤을 때라도 그냥 장애인이구나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저는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학생들은 누구를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장애인일까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저는 상대방들이 비장애인이 볼 때 저를 장애인이라고 먼저 볼 거야 라는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 편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가 비장애인들은 저를 장애인으로 대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조차도 없는데 제 스스로가 저를 장애인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런 제 스스로의 어떤 벽을 만들고 편견을 제가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 생각을 할 때 비장애인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장애인일까 아닐까를 먼저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어떤 계단이 있거나 무슨 시설에 어떤 벽이 있거나 불편하게 이렇게 힘든 곳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장애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하기에 그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회의 환경 같은 그런 어떤 사회가 장벽을 만들지 않나. 그래서 더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오해와 편견을 이 사회가 더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도 이제 그 비영리 법인인 배리어프리를 운영하는 자체가 그 벽을 없애고자 하는 거죠. 물리적인 어떤 벽도 없애야 되지만 심리적인 벽도 없애야 서로가 오해와 편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장애인들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냥 동등한 사람이라는 걸 가져야지 먼저 기가 죽고 마음으로 벌써 지고 들어가면 되지 않다라는 걸 제가 경험해서 그런 오해나 편견은 우리 스스로가 갖지 말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장애인 스스로가 비장애인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은 많은 인식 속에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오늘도 귀중한 분이 한 분 더 도착하셔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초장애인 자유생활지원센터의 박건희 센터장님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디 계실까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비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아, 정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장애를 숨기기보다는 밝히는 게 더 낫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래서 한 몇 년간은 3월이 참 다가오는 게 두려웠고 입학생은 반갑고 예쁘지만 제 수업 시간은 상당히 두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우울증까지 갈 정도로 다가오는 게 싫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 스스로가 보면 학생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1년이 다 돼가서 또 한 번 만나면 아직도 교수님 다리 안 나으셨어요? 꽤 오래 가시네요. 너무 아프시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아주 순수하게 다가오는 걸 제가 여러 번 겪고 나서 아, 장애는 내가 만들고 있구나라는 거. 그리고 이 신체적인 장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를 그냥 조금 불편하게 할 부분들이었는데 제가 마음으로 적당한 장애를, 더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부터는 이제는 오픈하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당당하게 가다가 그런 이제 장면을 마주치게 되면 나는 소아마비야. 학생들은 소아마비가 뭐예요? 그러면 이제 뭐 얘기를 간단히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은 나 같은 사람을 밖에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라.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고 이러는데 저는 전공이 패션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인 학과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잔이, 물건, 옷가는 짐들을 참 많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좀 도와줘라. 같이 들어주고 계단을 올라갈 때 조금 부축해주고 나를 만나더라도 그렇게 대해줘 하고 제가 오픈을 하니까 학생들이 계단에서 만나면 교수님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제가 부축해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저도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그 장애가 이렇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수한 마음을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움을 이제 그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 다리를 전다 이러면은 이제 물론 휠체어하는 분하고는 좀 다른 경우인데 목발을 짚거나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저희 나라가 올해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령 장애인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저처럼 이제 아예 뭐 태생적으로 이렇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들 이게 아마 미디어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좀 해봅니다. 다들 이렇게 부축을 해줘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왼쪽이 소아마비고 오른쪽으로 지탱을 하는데 저를 이렇게 부축을 해버리게 되면은 전혀 걸을 수가 없게 이게 몸이 좀 떠버리는 상태가 돼요. 들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장애를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고 조금 부끄럽게 생각할 때는 그걸 참고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고맙다고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 부축을 받았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부터는 상대방한테 말해요. 나는 이렇게 부축을 해주면 더 불편해서 못 걷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내가 붙잡겠다. 앞으로 나를 만나면 뭐 학생들일 땐 너의 또는 동료 교수들을 만날 때 교수님의 이 왼팔은 제 팔입니다. 저는 그랬었어요. 얘 내 팔이야. 그리고 이제 날씬한 분들은 내 팔 좀 살 좀 찌워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잡았을 때 너무 살이 없으면 뼈만 만져지니까 저를 위해서 여기 통통하게 쿠션을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농담할 정도로 오픈을 딱 해버리고 나니까 서로 너무 편안해지고 학생들도 교수님들도 또 하물며 남자 교수님들, 남자 직원들조차도 교수님 팔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딱 갖다 대요. 그러면 저는 교 내에서만큼은 너무 편안하게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이건 동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괜히 내가 오해한 거고 편견을 가진 거니까 내가 이렇게 오픈을 해서 난 이렇게 좀 도움을 받는 거야. 이런 도움 받을 바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8을 하나씩 더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녔던 학교나 아니면 제 아는 지인들은 전부 제8 하나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왼팔은 제8 반은 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큰 도움을 받고 걷는 게 너무 편안해져요. 그러면 훨씬 더 얘기에 집중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감도 가질 수가 있어서 당당하고 또 오히려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더 편안해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우리가 괜히 우리를 차별할 거야, 우리를 싫어할 거야, 우리를 동정할 거야 이런 마음 그런 건 정말 오해 편견이거든요. 그런 말을 갖지 말고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그냥 오픈해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도움을 받을 건 받고 비장애인이라고 해서 장애인한테 도움 안 받지 않습니다. 받을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또 저희가 도와줄 일을 저희는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당당하게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내가 도와줄 일이 많아. 난 이런 거 할 수 있고 이런 건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장애인들도 가깝게 이제는 다들 당황해요. 뭘 어떻게 대해야 기분 나쁘지 않고 마음 상해하지 않을까 이런 걸 많이 우려하거든요. 비장애인들은. 그러면 그런 걸 오픈해서 알려주면은 오히려 도와주고 이러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구나. 우리가 동행을 할 수 있구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어떤 동행의 그냥 내 이웃이고 내 친구고 내 친지다.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이 좀 더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함께 한다라는 거, 함께 같이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이지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나타냈으면 좋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걸 뭐 간단하게 좀 저도 느낀 바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서로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모두가 갖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오픈하지 않고 혼자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장벽이 쌓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요. 배리어 프리의 이사장님만큼 그 장벽을 조금 더 무너뜨리고 서로를 조금 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우리 패널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이게나야 대표님이시죠. 우리 박다운 대표님은 또 사회적으로 또 살아가고 또 기업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사례들이나 실제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사실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게 정확하게 지금 청중이 어느 정도 연령대인지 장애인분들 비율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센터장님께서 저한테 언니 15분에서 20분 정도 얘기한다고 생각해 라고만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빽빽이를 이렇게 5장이나 해왔거든요. 근데 몸이 드네요. 이거 다 읽으면 지루할 거? 아니요, 편안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일단 주제가 오해와 편견 장애에 대해서 그거라서 저는 어차피 소개를 받을 때 장애 패션 브랜드 이게나야의 박다운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고 소개받아서 패션에 대한 얘기부터 해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 얘기 다 풀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닙니다. 충분히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네. 이게 안 가집니다.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얼굴 빨개질 것 같아요. 네.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안 옵니다. 네, 일단 저는 제 소개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79년생 47년산 성마비 장애인이고요. 그래서 나름 저도 내공이 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숙연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장애 패션 브랜드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편견 중에 패션에 관련한 편견을 먼저 사례로 보고 왔는데
보통 보면 장애인들은 패션 센스가 없다, 구리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고 주어진 거, 너네들한테 우리가 만들어준 거 그거를 그냥 우선적으로 사용해라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너무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런 시선들이 너무 당연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나야라는 브랜드를 시작한 케이스예요. 휠체어 가방도 예뻤으면 좋겠고 휠체어 가방 써서 또 장애용품도 예뻤으면 좋겠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예쁜 게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 내가 사고 치지 뭐 이렇게 해서 시작한 브랜드거든요. 장애인들도 요즘에 보면 예전과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장애인분들도 컬러풀한 옷 잘 입으시고 그리고 패션에 관심이 많으시고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장애인을 생각을 하면 다들 그 먹구름 낀 표정으로 고개 푹 숙이고 바닥에 뭐 동전 찾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셨던 것 같거든요. 새까만 옷을 기본적으로 입으시고 근데 요즘은 길거리 가도 예쁜 옷 입으시고 예쁜 가방 메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이 좀 장애인 스스로도 많이 변했다 느끼긴 하는데 이게 지금 스피드랑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이게 이나백이라는 걸 만들 때 제가 휠체어를 하면 저희가 6년에 한 번씩 휠체어를 교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6년에 한 번 휠체어를 바꿀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저는 휠체어 가방을 빼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판촉물처럼 회사 로고가 너무 크게 적혀있고 그리고 새까맣고 그 획일적인 디자인 그게 너무 싫어서 차라리 가방 없이 다니고 내 몸으로 큰 가방을 그냥 버틴다 생각을 하고 떼는 게 일이었는데 그래서 이나백을 만들 때도 로고를 최소한 작게 해서 이용자가 부각됐으면 좋겠고 이용자가 더 잘나 보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나야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게 나야는 지금 이제 3년 정도 됐고요. 저는 직장 생활을 22살 때부터 해서 40대 초반까지 거의 20년 정도를 했어요. 근데 보통 직장 생활하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9 to 6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직장 생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저도 이제 47년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장애인을 채용해주는 데가 잘 없다 보니까 그나마 접근하기 좋았던 영업 조직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영업 조직으로 들어갔더니 영업 조직 속에 장애인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늘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일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항상 지켜본 거는 비장애인들 친구들 그리고 직장을 갔는데 직장을 가서도 다 비장애인들이고 거기다가 영업 조직이기 때문에 또 활동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콜센터가 10년이고 필드 영업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 영업을 10년 정도 했는데 콜센터 있을 때 이슈가 하나 있었던 게 보험회사 콜센터에 있었는데 콜센터 교육을 한 달 정도 받아요. 그러면 그 동기들은 한 달 동안 그 교육을 같이 받기 때문에 되게 끈끈해요. 팀이 분리되고 난 뒤에도 밥 먹을 때 뭉쳐있고 쉬는 시간에 뭉쳐있고 다 뭉쳐있거든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들끼리 뭉쳐있으면 주로 하는 게 시댁 욕, 남편 욕, 아니면 애들 자랑 이렇게 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잘 어울리던 언니 중에 한 분이 퇴사를 하시고 난 뒤에 친하게 지내던 여동생 하나가 그 언니가 혹시 연락 오면 절대 전화 받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살면서 그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 겪었는데 그 언니가 저희 동기들한테 잡아놓고 제가 개명을 해서 그 당시에는 다운이가 아니고 종혜였거든요. 종혜 애 없어. 결혼 안 했어. 그럼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애를 낳고 애를 키워. 남편도 없어. 저 사진 다 뻥이야. 어디서 예쁜 애 사진 가져와서 너네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보여준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팽배하게 그런 인식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몸이 불편하면
정상적인 연애가 불가능하고 몸이 불편하면 결혼이 불가능하고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육아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문도 못 가누는데 어떻게 애를 가누나 그런 생각들이 팽배한데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장애인 속에서 유일한 장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세상은 늘 비장애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언니들이 육아를 하는데 내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됐고 당연히 내가 선택을 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결혼할 때 결혼해서 다른 애들 애 낳을 때도 없고 다른 애들 애 키운다고 막 엉엉 울 때 저도 같이 엉엉 울고 그렇게 똑같은 루트로 지내왔거든요. 그러면서 생각 든 게 제가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게 나야를 하면서 다른 장애인들과 이제 접점이 생기고 소통을 하는 계기가 생기면서 들었던 생각이 한계를 스스로 짓는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장애인이니까 못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오해와 편견은 쌍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이 주는 오해와 편견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준비한 게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깨지지 않으면 밖에서 아무리 깨져도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오해와 편견은.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건 못해, 이건 못하겠어. 그리고 내가 장애인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쳐다보나 봐. 정말 어이없게도 내가 예뻐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옷을 잘 입어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휠체어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많이 물어봐요. 맞습니다. 휠체어 이거 100만 원이면 사요? 거의 한 400~500원 될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부자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요. 나의 장애 때문에 쳐다보는 시선이 아니라 나의 특수함 때문에 쳐다보는 건데 특수함이 특별한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 저는 직장 생활할 때도 도태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어떤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냐면 너무 몸 불편하니까 좀 쉬엄쉬엄 해도 되고 조금 늦게 와도 되고 실적이 좀 낮아도 돼.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영업 조직은 일한 만큼 가져가는 조직이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돈이 너무 좋았거든요. 남들 하는 만큼 받아가야지 승리차고 남들보다 못하면 월급 쬐끔 받아가는데 고생을 같이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너는 괜찮아란 말이 듣기 싫어서 콜센터 있을 때는 출퇴근이 정해져 있으니까 1시간 일찍 출근을 하고 퇴근은 2시간씩 늦게 했어요. 잘하시는 분들 콜 미리 들어가지고 빽빽이 쓰고 저녁에는 그거 연습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잘 나갈 때라서 신인상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임신을 했는데 제가 잘 열심히 했던 게 있잖아요. 열심히 했던 그런 스펙들이 있으니까 얘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봐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너 애 놓자마자 돌아와서 바로 일해. 그래서 제가 애기 100일 잔치를 어린이집에서 부탁을 하고 저는 100일이 안 돼서 복귀를 했었거든요. 장애인이라서 열애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느끼면 계속 열애 당할 거고요. 장애인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고 도전을 하다 보면 우리는 동등한 그 동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직은 안타까운 게 만나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요 정도에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봐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 열애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차별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얘기해요. 나는 괜찮지만 너는 안 되잖아요. 사회가 바뀌길 원하면 나도 바꿔야 되고 내가 내 주변을 바꾸기 시작하면 사회가 깨주는 속도와 내가 깨는 속도가 맞닥뜨려지면
그 편견과 오해는 당연히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많이 듣는 얘기 중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너 장애인 안 같다. 그들이 생각하는 장애인 같다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묘목조목 물어보고 싶은데 대충 느낌이 있어서 그래 묘목조목 따져봤자 내가 아는 그 느낌이겠지 하고 안 따지는데 근데 요즘 저는 그거를 훈장으로 여겨요. 너 장애인 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적어도 너한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깬 거지. 나 이거 도장 깨기 하는 것처럼 기분 좋은데? 너 하나는 깼다. 네. 그러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너 장애인 안 같아 되게 밝다. 너도 깼구나. 내가 오늘 성공했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장애인 안 같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도대체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괴감도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너네들 생각은 변하지 않는구나에 대한 생각이 많았는데 제가 생각을 조금 바꾸니까 도장 깨기가 되고 내가 세상을 바꾸는 선구자가 되더라고요. 와. 너무 멋있습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고요. 사실은 이게 나야 하면서는 오히려 집 밖을 못 나가고 있어요. 컴퓨터를 계속 다루는 일을 해야 되고 괜히 아이의 그 능력이 막 상승돼서 제가 이 같지만 아이거든요. 네, 상승이 돼서 집에 많이 있는 편인데 그 전에 영업할 때는 거의 집에 없었고 거의 4시, 4시 반에 준비해서 나가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자기 지역들이 다 있거든요. 지역들이 있는데 대면 영업할 때는 저는 부산이니까 거의 경남권에 동료분들이 나가시는데 저는 콜센터 이력이 있으니까 고객분들이 전국에 분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다 다녔거든요. 근데 전동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KTX 역에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가 운전을 안 할 때라. 그래서 그렇다고 KTX 역에 있는 고객님들만 만나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게 고속버스였고 고속버스 타러 가시면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짐 실어주는 아저씨들이 한 대에 몇 분씩 계세요. 그래서 매점에 먼저 들러서 담배를 한 보루를 사요. 그래서 한 30분 전에 미리 가서 기사님께는 2개를 드려야 되고 저를 데려고 가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짐 운반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1개씩 드리고 음료수 드리고 제가 영업하는 사람이고 집에 삐약이가 있다. 밥 먹을 살려야 된다. 저 좀 실어주세요. 이래서 휠체어 다 실어가지고 영업을 다녔었거든요. 내가 나에 대한 한계를 지으면 정말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만 내가 아무 좀 생각이 단순해서 제가 생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세상은 비장애인들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되게 긍정적인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거 나도 하면 되지. 이런 단순무식한 생각으로 영업을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고속버스에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정말 따뜻하게 삼촌 제발 태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차가운 마음으로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요구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 당연한 배려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하지 않은 배려를 해주시고 그들의 시간도 나의 시간과 똑같이 되게 귀하잖아요. 그런 귀한 시간과 인력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한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충분한 마음, 다시 돌려받고자 하지 않는 예쁜 마음으로 또 뭐라 그러죠? 같이 도울 수 제가 도울 수 있는 거는 도우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네. 다른 거 다 생각 안 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그 술자리나 비장애인들 모임에 끼지 못해서 되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분들끼리만 이렇게 술자리 하시고 모임 하시고. 근데 저는 비장애인들과 항상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령이 생긴 게 처음에는 주량을 늘리는 거였어요. 네,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갔더니 선배들이 너는 못 빠지고 나니까 수명이 좀 불편하다, 몸이 불편하니까. 심지어 저희가 장애 관련 과였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요 선배 이겨 먹을 건데요? 이러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게 주량이 점점 늘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조직에서 제가 20년 있었다고 했잖아요. 영업조직에 주당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랑 동등하게 살아가려면 주량을 늘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술자리 딱 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소주 2병 정도는 저 혼자 마시고 3병까지는 버티고요.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 그 사람들은 제가 취한 걸 모르게 해요. 근데 저는 요즘은 주량보다는 술 매너로 승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참석한 자리가 주변 사람들이 제가 뭐 어디 가서 꼭 바뀌어가지고 다칠까봐 불안하지 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주사를 부리면서 누군가가 보기에 피해의식에 쩔어 있어. 쟤는 장애인이라서 그런지 조금 우울해지는 것 같지? 제가 있으면 그런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술자리는 좀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근데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열애되는 경우는 없었고요. 대신 조금 부담스러운 게 자꾸 제가 갈 수 있는 자리를 섭외를 해서 저를 끌고 다니니까 저 가기 싫을 때도 끌려갈 때도 많거든요. 내가 열애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의 상처로 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열애되지? 내가 왜 편견에 시달리고 있지? 내가 왜 오해를 받고 있지? 그러면 그런 오해와 편견을 풀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대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면 편견과 오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풀어야 되는 그냥 숙제, 간단하게 뭐 수학 문제 풀듯이 숙제 그 이상의 이하의 문제도 아니지 않을까. 저도 여전히 풀어나가고 있고, 장애인들 무식하다는 소리, 뭐 장애인들 인지가 부족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저는 아직도 1년에 많게는 30권 정도 책을 읽고 적게는 10권 내외로 읽고 있거든요. 물론 학교 다닐 때는 꼴찌 앞자리 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노는 게 제일 좋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어른이 돼서 보니까 내가 뭔가를 갖추고 있으면 아무도 저를 만만하게 여기지 않고 하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빨로 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대화를 했는데 너랑은 말이 안 통해 이 소리 듣지 않는 사람 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여전히 도전하고 있고 여전히 저를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어요. 성장시키고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만약에 뭐 지금은 몇 분 안 보이시는데 혹시 뭐 라이브로 보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서 내가 너무 뭐 여러 가지 시선에 시달리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시선들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거를 시간을 안 드렸으면 너무 아쉬울 뻔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도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표님 딱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장애인 당사자로서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는 것을 좀 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인 시선이 어떨 것이다, 이럴 것이다라는 예상보다는 스스로 그거를 깰 수 있게끔 자신을 바깥으로 꺼내고 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토크쇼가 저녁에 진행이 됐으면 술자리도 함께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대표님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우리 김종우 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또 예술계에서 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직접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사례들이나 오해와 편견과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주시죠. 두분 패널님께서 너무 신나게 하셔가지고 저도 뭐 이것저것 막 생각하다가 뭐 겪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다 백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많은 장애인식 개념이 돼서 공연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도 한 10%, 20%는 장애인들이 공연할 장소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로도 가도 많은 공연장이 있지만 거기서도 한 10% 정도만 장애인들이 가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장애인들이 가서 한다고 해도 뭐 계단이 있고 휠체어가 내려갈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많은 예술가가 있긴 하지만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또 예를 든다면 저도 지금 한 16년째 공연 예술을 하고 있고 또 공연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지만 많은 장소들을 가면은 처음에 신청할 때는 와서 해주세요 막 하고 해서 저희들이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또 다른 시선으로 옵니다. 이 사람들이 꼭 공연을 해서 아이들한테 인식이 되어줄 수 있을까? 또 이 사람들이 끝까지 공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공연하기 전에 먼저 하세요. 하기 전에 걱정을 먼저 하면은 저희들은 그거를 눈치로 그냥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보면서 선생님이 너무 걱정하고 있네. 뭐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있네. 그런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냥 저희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를 추가를 해서 그 배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인사하면서 교장 선생님이랑 다른 선생님들 오셔서 잘 봤다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해서 뭐 다음에 또 와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막 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때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정말 많은 장애인들이 노래든 춤이든 연극이든 많은 곳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연습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하지만 저희 장애인들이 쓸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또 일이 많이 생겼다고 하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거기에도 이제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단체들도 있고 또 한 단체들만 밀어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쓸 공간들이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은 장애인들이 자기 집에서만 연습을 하고 또 갖고 있는 거 그를 많은 곳에 나와서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애인 저희 예술단에서도 가요제가 하나가 있고요. 총연합회에서도 가요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는 6월에 하고 거기서는 한 7월에 하는데 많은 장애인들이 와서 노래를 하고 하면 그 후에 장애인들이 설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와서 노래를 하고 한 인큐베이터에서 세워주면 장애인들이 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내가 나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예술가든 비예술가든 많이 나와서 또 공연 같은 걸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센터나 예술단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장애인들이 더 나와서 공연을 하고 또 그 편견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그런 공연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공연
네.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의 경우에 세부적인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장애인 체육 행사나 이런 것들도 자주 종종 가곤 하는데 사전 공연으로 휠체어로 말 그대로 춤을 추는 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저는 사실 비장애인들이 하는 것보다 그 무대가 휠체어였기 때문에 더 멋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예술을 하시는 당사자들이 겪는 사회적인 시선들이 어떤 게 있을지 직접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한 점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앞서 우리 이사장님과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연을 하고자 하는 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스스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뭔가를 바깥에 내보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혹시 있는지 공연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성격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편인가요? 장애인 당사자들은 집에서 많이 연습들을 해요. 집에서? 네, 집에서 연습을 하거나 저희 뭐 예술장 같은 경우는 연습실이 있으면 연습실에서 와서 연습을 하고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합니다. 뭐 10시나 11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없어도 자기들이 분단속을 하고 간다고 해서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가긴 하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사람이 뭐 TV를 나왔다 아니면 대회에서 수상을 했다 그러면 그때에 그 사람들이 저 우선적으로 섭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장애인들이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자기 뜻대로 막 연습을 하고 하곤 하지만 쓸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쓸 공간이 없고 많은 축제들도 있고 많은 뭐 대회든 뭐 올림픽이든 그런 게 많긴 하지만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특기적인 또 다른 거고 또한 세우는 사람만 많이 세우는 곳들도 있고 그러니까 골고루 많은 장애인들이 서서 공연도 하고 많은 그런 곳에서 공연하면 좋긴 하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공연하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되고요. 또한 대회 이상으로는 장애인들이 쓸 공간이 있다는 이쪽 예술 쪽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아쉽고 좀 더 개선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시작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세 패널 분들이 또 각기 각 분야에서 활동해 주셨던 작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또 느끼게 되시고 우리 보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 있구나 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우리 그럼 휴식을 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여기 와주신 분들도 자유롭게 우리 이야기 나눈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분 정도 뒤에 질문이나 또 새로운 이야기거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 이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 가졌는데 마치고 이제는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또 들어봤으니까 그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공감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자유롭게 여기서 이야기를 얘기해 주고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도 함께 받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가운데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오신 건가요?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새 패널분들께서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주제거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 우리 라이브 채팅창 또는 현장에 와주신 분들이 또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이나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강인숙입니다. 박다운 대표님한테 관심이 많고요. 네. 예. 박다운 대표님, 제가 이제, 저는 비장애인인데, 우리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가 이제 조금 많았는데, 이거는 오해도 아니고 편견도 아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장애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가방을 왜 저렇게 많이들 가지고 다니시지?
짐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시지? 이런 거를 제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짐들이 이렇게 많고 가지고 다녀야 되는지를 알게 된 이후에 사실은 박다운 대표님처럼 장애인의 휠체어에 관련된 그 패션에 제가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장애인 당사자는 우리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좁은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야 될 때 사실은 이 많은 짐들이 이제 다른 분들한테 좀 피해가 가기도 하고 이래서 사실은 저 가방을 이렇게 좀 그 휠체어에다 걸었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저 가방을 조금 각을 져서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까? 막 이런 고민들도 했었는데 박다운 대표님이 저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토크쇼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한테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잠깐 시선을 돌려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의 패션, 우리 박다운 대표님처럼 나의 패션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 패션은 우리 휠체어는 장애인의 신체의 일부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신체의 일부인 이 휠체어를 꾸미고 가꾸고 하는 일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고, 사실은 그거를 왜 저렇게 하고 다녀 이런 시선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저걸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커져가지고 제가 이제 보면 그 얘기들을 조금 하고 이걸 조금 이렇게 옆으로 좀 돌려주고 이제 막 이런 작업들을 조금 하게 되는, 이게 사실은 몰라서 가졌던 마음들일 때는 좀 저 짐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를 알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좀 가는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좀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꼭 갖고 다녀야 되는 최소의 것들을 가지고 나를 조금 나라고 하는 거 이제 휠체어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디자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조금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이 내용들을 알고 난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실은 더 이해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점이었는데, 휠체어의 먼지도 닦아주고 싶고 저희 비장애인들은 사실은 그런 마음의 준비와 같이 동행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이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아까 우리 이병용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다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사실은 무엇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줬을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서 이 이야기들을 우리 이사장님이랑 대표님이랑 우리 실장님한테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제 이야기도 조금 전하고 싶었고요. 사실은 오해와 편견 사이를 이 공감 토크쇼를 기획을 이제 한 사람으로서 어떤 얘기였냐면,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는 거를 바꾸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사실은 전 사회적인 어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많이 그 시간적인 거, 그 다음에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1대1이었을 때는 그게 편견이 아니고 이게 잘 몰라서, 사실은 오해도 아닌 잘 몰라서일 때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게 간단한 오해였기 때문에 우리가 너와 내가 만나서 그냥 풀어버리면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와 편견과 차별이 무엇인가 그 접점에서 우리가 조금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찾아보고 싶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의 이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 저도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사실은 잘 이것 오해를 넘고 차별을 지우고 희망을 쓰는 이야기들이 앞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오늘 하루가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토크쇼를 또 기획해 주신 분이시기도 한데 또 이런 이야기들까지 들을 수 있을지는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진행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센터장님은 혹시 여쭤보고 싶어요. 장애를 일단 오늘 이야기했던 것들이 장애 당사자로서
오히려 좀 숨기려고 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거나 조금 마음이 안 좋았던 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도 그런 일들이 좀 있으셨죠? 있었죠. 그 사례를 하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딱 생각나는데, 저는 박사님이랑 비슷한 분이시다는데, 네. 저도 여기 아이센터 온지가 활동한 지가 2008년이지만, 네. 본격적으로 활동한 지는 4~5년밖에 없어요. 근데 음. 그전에는 비장애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들 속에서 경쟁하고, 그냥 제가 보여지는 건 비장애인들밖에 안 보이니까, 제가 장애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 나는 비장애인이야. 이게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뭐 이제 불편한 게 있을 건데, 그걸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는 제가 보여다녔었는데, 걔네는 내려갈 때 잡아줘야 되는 상황인데, 친구들은 그거 밑에 보였던 거예요. 아. 근데 처음엔 처음에 얘기를 했었다면 내가 좀 생각이 하루 만에 더 정직해지지 않았을까 느꼈는데 그 당시 때문에도 내가 왜? 나 장애인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 편애인들 얘기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이 내포가 되어 있는데 내가 먼저 얘기도 하고 먼저 다가설 때 부산인데도 저는 거리가 안 두고서 가깝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학교 다닐 때는 그랬었고요. 네네. 그리고 직장생활 속에서 제가 아이센터 하기 전에 요양원을 했었는데 그때도 요 병소 요도 약간 적극해서 요양원을 인수하게 됐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거의 요양원 원장님도 보시면 다 비장애인들 분들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많죠. 저는 그때도 뭐 인쇄가 예쁘게 해놓고 어르신들 위해서 또 10대 아끼지 않고 막 해주셨는데 딱 보여드리는 저희 부모님들이 받아야 하고 웃었는데 갑자기 상담하고 있는데 누군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야, 그 옆에 그 좋은 데가 있대. 거기 원장은 장애인이니까 옆에 있는 장애인 비장애인 원장한테 가서 이런 소리를 전화 통화했던 거 들었었고 그런 거 느끼면서 점점점 제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던 그 사육지 그 어르신들 제가 솔직히 장애인 쪽보다는 그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서 처음에 그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잘못했던 게 뭐냐면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장애인이지만 먼저 다가서서 부모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막 그거 제일 상처받았던 감정만 생각하고 뭐야 보여되는 데한테 뭐 하는 거였죠. 네, 그렇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지를 조금 정리를 좀 네네. 해보자면은 그 요양원이나 이런 네. 것들 활동함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좋아서 열심히 네네. 해왔는데 다른 센터와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저 사람이 나를 장애인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나를 차별한다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상처를 받았던 건데 네네. 그건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네네네. 것인데 자기 스스로 또 자기 스스로 그 장애에도 가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장애인이긴 하지만 비록 불편한 건 있지만 내가 요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기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우린 충분히 잘 모실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면 네네. 나는 그게 아쉬움이 좀 네, 있으신 그냥 거죠. 감정만 생각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들을 대할 때 그런 차별적 시선이 있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도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전체적인 이야기인데 센터장님도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게 박수 한 번만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비장애인인 제가 장애인들과 어울려 살았느냐는 질문을 센터장님한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없다고 했는데 살아오는 내내 옆에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센터장님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동행하고 같이 다니면서 제가 느낀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저도 똑같이 장애인이 아닌데 제가 부탁을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분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다니면 시간적인 제약, 그 다음에 이걸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활동의 폭이 너무 좁아져서 이제 제가 제 차를 타고 움직이게끔 하려고 휠체어를 이제 접이식 휠체어를 하나를 구매를 해서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혼자 이거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차에. 그런데 단 한 번도 이거를 올리지 못해서 어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적재적소에 항상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거를 저는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 됐잖아요. 저도 이거 좀 부탁 이렇게 드리는데 사실은 단 한 번도 거절이라는 걸 당해본 적이 없을 만큼 비장애인들은 이런 도움의 손길에 항상 마음을 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비장애인인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토크쇼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은 아까 말을 못하는 이 마음들의 용기를 내서 사실 그냥 손을 내밀면 된다. 네. 근데 저는 살면서 지금까지 항상 제가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어서 제가 못하는 게 있으면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누군가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저는 발벗고 나서서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저도 도움을 많이 청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에서 그 부탁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사회는 사실 지금 장애인 분들이 겪고 있는 그 암울한 소통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사회가 아니라 생각보다 열려있는 사회였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또 유튜브로도 많이 보고 계신데 제가 지금 유튜브 채팅을 함께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질문을 좀 받아서 우리 패널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 중에 김지혜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으세요. 장애 당사자 간의 편견들과 모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패널분들의 의견을 오늘 토크쇼를 통해서 많이 듣기도 했지만 한 번 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사장님께서 먼저 장애 당사자 간들 간의 편견이나 이런 모순이나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대부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이 많고 또 그 위주로 우리가 진행이 많이 돼요.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저는 휠체어는 타지 않는데 지체장애인에 속하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요즘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 일반 우리 같은 장애인도 많이 계시지만 고령 장애인들이 때는 너무나 많이 계세요. 집집이 아마 한 분씩들은 다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해서 계실 텐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지하철을 타게 되면 장애인석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가급적이 앉지는 않지만 또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할 때는 이제 가서 앉는 경우가 있어요. 있으면 고령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왜 젊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있냐고. 사실 저는 젊지 않습니다. 너무 도와주셔서 내일 모레 70에 가까운 이미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어르신께 제가 장애가 있고 다리가 불편해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개의치 않으시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소리를 막 지르시면은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주변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고 오히려 이렇게 꽉 차면은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자리가 이렇게 가운데 통로는 다 비어 있고 앉아들 계시니까 그럴 때는 제가 더 이상은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민망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면 이제 다리를 저니까 주변 분들은 인식을 하시면 그분이 민망해 하실까봐 저는 다음 역에 내립니다. 근데 그런 어떤 장애인 간의 그런 것도 있고
또 보게 되면은 일단 이 장애인 간에도 그렇고 또 비장애인하고 얘기도 서로 몰라서 편견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지체장애니까 제 장애가 제일 아픈 것 같고 장애가 큰 것 같고 왜 나는 장애인일까 하는 생각을 가졌었지만 요즘 이제 조합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신 분들, 장애가 심하신 분들을 많이 접하는 기회가 있다가 보니까 아, 나야말로 많은 편견을 가졌었구나. 내 장애가 제일 큰 걸로 생각을 했구나. 정말 나는 아니었구나. 오히려 더 이해를 많이 하고 도와야 되는 상황이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 오해를 제가 오히려 풀게 되는 경우를 많이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와 편견을 선입견처럼 갖게 됩니다.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좀 알려주는 게 서로 알아가야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진정한 어떤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는 통합을 이루는 그런 어떤 사회를 갖게 하려면은 스스로들이 조금 노력을 하고 내가 갖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있다가 보면은 이렇게 하루 휠체어 타기 챌린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휠체어 타기 챌린지를 하게 되고 나면은 그 비장애인들이 불편한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참 많구나 하는 걸 더 많이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져서 느끼는 그 불편함보다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학념적으로 느끼는 어떤 불편함들을 더 많이 겪게 돼서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겠고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이해해주고 동행하는 그런 어떤 사회가 돼야만 진정한 어떤 통합된 우리 하나가 되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만이 갖는 또 우리 그 합치는 힘이 있듯이 요즘 뭐 K컬처, K팝 이렇게 해서 그 한국형 문화가 많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듯이 우리나라만의 K형 그 배려풀이, 장벽을 허무는 물리적인, 환경적인 벽과 마음의 벽을 허무는 K 배리어프리를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재희님께서 장애 당사자 간의 편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좋은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질문 답변도 함께 나눠보는 시간에 소중한 분들께서 함께 와주셨습니다. 남은 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소장님과 부소장님 오늘 도착해 주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제 공감 토크쇼 주제에 대해서 발의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그래서 질문과 또 함께 나눠볼 수 있는 또 다른 주제들이 있을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우리 이게나요 우리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모가 굉장히 수려하신 분이시건 알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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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할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의 모습을 보는 비장애인들이 아까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결혼하지 않았을 거다, 애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지 거리가 있을까요? 20년이 넘는 썰인데 되나요? 한 2분 정도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애기 아빠랑 21살 때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가 진짜 징하게 헤어지고 만나고 하다가 네, 결국은 사실은 사고를 쳐서 네. 애기 놓고 같이 산 케이스인데 사실 그 사이에도 저는 줄곧 다른 연애도 했었어요. 제가 저한테 한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있긴 말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좋다 그러면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주변에 장애인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시를 해오시는 분들도 거의 다 비장애인이었고 걔네들을 만났는데 제가 꺼리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결혼 생활은 그 연애가 길었던 케이스들이 대부분 죽이네 살리네 하는 결혼 생활을 하실 거예요. 저도 뭐 10년을 헤어졌다 뭐 만났다 반복했던 사람인지라 죽이네 살리네 하다가 정말 이제 이게 비극이 되면 안 되고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게 저희 애기 아빠가 5년 전에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늘나라를 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 아빠랑 죽이네 살리네 했으니까 저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미안하지만 먼저 만나가지고 미안하지만 근데 그 이후로도 사실 모임 같은 데 가면 저는 사실 계속 배신을 받았어요. 네, 받았고 제가 휠체어를 탄다고 배신을 못 받고 휠체어 탄다고 꺼리낌 가지고 막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제 모임에서 보니까 반짝반짝하다 이런 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는데 말 한마디도 지지도 않지. 뭐 사람들 다 살피면서 너는 어때 너는 어때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도 챙기고 그들만 나를 챙기는 게 아니고 나도 마음 주고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공교롭게도 좀 계속 생기긴 하더라고요. 듣고 싶은 게 저도 제 주변에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는데 이 친구들 중에서 연애라든가 뭐 결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망설이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좀 가주는 경향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대표님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많이 사라질 것 같아서 얘기 줄 수 있는 뭐 노하우라든가 뭐 사실 실제로 겪어보니 내가 느꼈던 건 그냥 장벽이었다. 뭐 이런 거를 좀 더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되게 노하우요? 노하우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예쁘면 다 된다는 건 뭐 저도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 응답입니다. 네네. 저 노하우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저를 꾸미는 데 진심이에요. 사람이 뭐 3분간 안에 차이나게 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회사장님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하신 거 이어서 받고 싶었는데 저희가 휠체어를 타다 보면 가방들에 이것저것 제품산이 많이 넣고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개인의 성향인 것 같아요. 비장애인 분들도 보호상 많으시잖아요. 소퍼백 아니면 나는 절대 매지 않겠다. 근데 그날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쓰지 않는 그 물건들을 꾸역꾸역 다 입으시고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휠체어를 탄 사람일수록 더 좀 심플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당장 쓰지 않는 물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휠체어 나사가 빠질까봐 고무를 넣고 다닌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 휠체어 나사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이요? 지금 18년째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사 빠져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은 적은 없거든요. 내가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최대한 잘 꾸미면 되게 잘 와닿는 것 같아요, 상대한테. 그러면 좀 심플하고 잘 꾸미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돋보이는지를 잘 알아서 첫인상부터 기선제야? 휠체어 탔는데 쟤는 왜 저렇게 다니지?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듣기도 했어요. 너 휠체어 타면 되게 예쁘게 다닌다. 다른 사람들 보니까 막 뭘 주렁주렁 밟고 다니고 되게 어두침침하게 다니고 하지만 너는 되게 밝다? 뭐 말에 꺼리낌이 없다? 너는 술자리 가면 진짜 편해지면 남자분들이랑은 욕도 섞어서 얘기할 정도로 대범하게 놀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술자리 친구, 그 중에서도 성격 소탈한 친구, 뭐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앞서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거에서는 이제 마음을 우리가 열기만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공연 예술 쪽에서는 이 사회적으로 조금 아쉬운 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했잖아요. 조금 더 기대하는 사회적인 움직임이나 또 요청하고자 하는 함께 보시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들이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든지 어떤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쉬움보다는요, 많은 장애인들이, 예술인 장애인들이 나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꿈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끌어안고 집에서만 있는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그 장애인들이 일단은 나와서 자기 어디 가서 공연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찾아보면은 자기들이 공연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뭐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이음가요제나 뭐 다른 가요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들을 펼쳐서 자기가 한 걸음 더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뭐 저도 처음에는 지금 공연 쪽으로 한 지는 한 17년, 18년 됐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나와서 2008년도에 저희 배운주 대표님께서 같이 해보자 라고 말씀하셔서 같이 활동을 하고 거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쭉 지내왔지만 그 전에도 저도 그냥 집에서만 연습을 하고 대회가 있으면 그냥 대회 참여를 하고 거기서 상 타면 거기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 대표님께서 그러면 같이 활동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도 그냥 집에만 있지 마시고 일단은 저도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와서 일단 도전을 하시면 더 밝은 세상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와서 도전을 하고 두드리면 그거는 열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안에만 있고 하면 스스로가 좀 더 굶어갈 수 있는 그런 데로 많이 보이거든요. 오픈하고 마인드를 열고 밖으로 나오면 우리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스스로를 가두지 않도록 여러분들 예술을 하시는 분이든 또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든 또는 학교 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2시간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서요.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감 토크쇼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 서로의 경험을 또 공유하고 또 오해를 풀면서 편견도 지어나가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SNS와 또 오프라인 캠페인 행사를 통해서 이 허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좌장 우리 인세희 센터장님을 비롯한 패널분들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오늘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장님 오늘 자리 어떠셨나요? 그 센터에서 교육하고 저희들 많이 했는데 저 또한 이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제가 느끼지 못했던 거,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저도 한수 부리고 하는 거 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 귀한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장애인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더 뛰겠고요. 부족하지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을 가족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분들도 뭐 당연하겠지만 뭐 행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가족 안에 또는 친지 안에 장애인이 없다고 하면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만큼의 오해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내 자녀들과 부모들은 장애인을 도와야 되라는 건 알지만 내 자식은 어울리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편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들을 장애인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교육 정책상으로도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유치원,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우리는 동행자이들이고 내가 조금 더 건강하니까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교육을 시켜주면은 참 좋지 않겠나. 그러면 최소한 특수학교를 세우는데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그런 성인들은 몰상식하겠죠. 그런 분들은 나타나지 않을 거고 집값 떨어질까봐 장애학교고 없는 것들, 장애시설이 우리 동네에 오는 걸 싫어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교육에 좀 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장애인하고 비장애인들도 교류 자체가 이렇게 이런 행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 교육을 하고 체험을 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런 교류가 상호 교류가 되는 지속적인 움직임이 많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보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다름이 없고 차별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뜻깊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제가 아까 전 오프닝에서 하려고 준비했던 말을 지금 할게요. 귀한 자리, 귀한 시간 내주셔서 모두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의 아니게 제가 패션 브랜드 대표로 나오다 보니까 자꾸 예쁜 아니면 풍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를 세상 밖으로 드러냈을 때 나의 빛남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단단해지고 내 스스로 나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이라서 쫄지 마시고 내가 장애가 있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시고 더 많이 발전시켜서 비장애인들이 보기에도 쟤 보통 아닌데?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자기를 단단히 잘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먼저 얘기하신 부분에서 저는 조금 첨언을 하자면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일반적으로 도와준다는 생각을 팽배하게 가지지 마시고 그들이 도와준 만큼 나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겠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예를 들어서 저희는 휠체어를 타니까 엘리베이터 먼저 탔을 때 버튼을 눌러가지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무거운 분이 있을 때 전동 휠체어는 막강하잖아요. 지나가실 수 있게 좀 문을 지탱해드린다거나 뭐 이런 사소한 배려들을 저희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돕는 사람 문자가 사람이 둘이 이렇게 기울어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걸 절대 잊지 않고 내가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장애인분들이 한 5% 된다고 합니다. 그 안에 2%의 예술인들이 있고요. 그 많은 예술인들이 공연을 쓰고 싶어하고 어디든지 나와서 활동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예술로 함께하고 또한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공연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함께해서 저도 행복했고 우리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서 또 좋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되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오늘 토크쇼를 좀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기존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했던 노력들은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진행했어요. 차별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런 위주였다면 오늘은 조금은 입장을 좀 달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들로서 이 비장애인들을 오히려 포용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이 또 비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것들을 오늘 패널 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함께 모두가 어우러지고 공존되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자리가 더욱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상으로 오해와 편견 사이 공감 토크쇼 여러분들과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 잘 보냈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 모두 힘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